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유한양행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고, 레이저 티닙이 이제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 시기 같은 경우는 24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선 출시하는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라는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의 허가 신청은 내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상업화 출시 시기는 25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마리포사 임상의 중간 결과 확인이 빠르면 연말에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쯤 승인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아미번탕화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글로벌 피크 세일즈가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블록버스터 약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출시 시기는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특히 단독요법 경쟁보다는 병용요법 경쟁이 중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병용요법의 매출의 비중이 단독요법보다도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독요법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를 장기간 사용되다 보니까 타그리소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임상 결과에서 단독에서는 타그리소랑 레이저 티닙이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되어던 타그리소가 선호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면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허가가 적응증을 시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이는 상태고,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도 큰 시기적인 차이 없이 출시를 될 거다 보니까 둘 간의 경쟁은 결국 임상 데이터들이 더 좋고 나쁘고 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둘의 임상 3상 결과 데이터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탐색 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팔 스터디나 크리살리스 임상에서 봤을 때 둘의 PFS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상을 좀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효과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부작용 측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측면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플로라 임상 같은 경우는 플로라2 임상의 탐색 임상의 오팔 임상에서 부작용이 높은 수준으로 보였고, 한 15%에 가까운 환자들은 부작용 때문에 병용요법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레이저 티닙의 병용요법 데이터에서도 부작용 측면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아미반타약 같은 경우가 화학요법보다는 더 낮은 부작용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병용요법 경쟁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둘 간의 경쟁은 국내에서는 단독요법 경쟁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가 현재 허가를 진행 중에 있고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도 보험급여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둘은 아마 비슷한 시기쯤에 보험급여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1차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거는 투약 기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차 치료제 시장에서 레이저 티닙 매출은 급감을 하겠지만, 훨씬 더 큰 시장인 1차 치료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한 25년쯤에는 1,000억 원 이상의 국내에서만 해도 레이저 티닙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유한양행의 실적 개선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티닙이 거의 가시화가 되면서 유한양의 다른 블록버스터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YH35324라고 하는 알러지 치료제가 새로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YH35324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고, YH35324 같은 경우는 기존은 IgE라고 하는 혈중 IgE를 트랩을 하면서 혈중 IgE의 농도를 낮춰서 알러지 반응들을 억제를 하는 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기전 약물로는 노바티스의 졸레어가 현재 출시돼서 시판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졸레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출도 거의 4조 원 정도 될 정도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전 약물이다 보니까 YH35324 같은 경우는 전임상이나 아니면 임상 1상 단계부터 졸레어랑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임상 단계까지 진행을 해왔고, 전임상 결과에서도 졸레어 대비해서 더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는 것들을 보여줬고, 세포실험에서도, 그다음에 원숭이에서도 졸레어 대비해서, 졸레어는 원숭이가 기본적으로 IgE 농도가 높은 동물인데, 원숭이에서는 IgE 농도를 거의 낮추지 못했지만, 빨간색인 YH35324, GI 이노베이션 이름으로는 GI301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으로 IgE를 낮추는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졸레어 불응군이나 아니면 졸레어가
그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YH35324가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거다라는 결과들을 기대치를 가지게 해줬고, 임상에서도 유사한 결과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YH35324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YH35324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적응증이 알러지나 아니면 특발성 두드러기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 임상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이전 했을 때 파트너도 이런 임상들 수행이 가능한 빅파마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술 이전 시 주가 모멘텀은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티닙의 허가 신청 시기는 24년으로 예상을 하고 25년부터 출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병용요법과 경쟁해서 레이저 티닙 아미번타마 병용요법은 탈그리스 화학요법 대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티닙의 승인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EU 블록버스터로는 이제 알러지 치료제로 개발 중인 YH35324가 유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YH35324 같은 경우는 이미 블록버스터 약물과 전임상 임상 단계에서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주로 빅파마들이 사가는 파이프라인이다 보니까 기술 이전 시에 주가에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레이저 티닙의 이제 병용요법 데이터들이 워낙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용요법 시장에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레이저 티닙의 그 가치를 상향을 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목표 주가는 기존 69,000원에서 77,000원으로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